여러분 안녕하세요. 써니쌤이에요. 오늘은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있는 분들과 어떻게 하면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죠. 먼저 난청이 있네요. 난청은 귀가 잘 들리지 않는 거예요. 소리를 시원하게 잘 빨아들이지 못하는 거. 그래서 우리 귀를 담당하고 있는 신경은 8번 신경이에요. 나이가 드시면 감각을 맡고 있는 신경들이 기능이 좀 저하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청신경이 기능이 떨어져서 소리를 깨끗하게 시원하게 빨아들이지 못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난청이 생겼다라고 하죠. 역시 이 또한 늙고 닳고 오래된 퇴행성 질환이에요. 그런데 어디가? 그렇죠. 속귀, 내이, 달팽이관, 소리를 빨아들이는 부분에 늙고 닳은 퇴행성이 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난청의 정도에 따라서 보청기를 착용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귀가 잘 들리지 않았을 때 이제 난청이 생겼을 때 이를 방치하지 말고 보청기라도 착용하시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뇌의 12개의 신경 중에서 어느 한 신경에 이제 문제가 오게 되면은요, 다른 감각들이 이제 더 빨리 망가져요. 그래서 결국에는 치매가 감각이 온전하신 분보다 감각이 떨어지신 분들이 더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특히 귀가 잘 들리지 않았을 때는 이제 혼자 이제 안 들리는 부분에 대해서 혼자 생각하는 이 망상의 시간이 많아져요. 그러면서 점점 치매로 발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귀가 잘 들리지 않을 때는 보청기를 착용하시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자, 난청은 퇴행성 변화로 인하여 청각, 소리를 빨아들이는 감각이 현저히 떨어진 것을 말한다. 8번 신경의 손상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면 시각에 집중해요. 우리의 감각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렇게 5가지 감각이 있는데 이 5가지 감각이 다 작동을 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어느 한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나머지 부분에 집중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면 그렇죠. 시각에 집중을 해요. 그래서 멀리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가까이에서 이야기하는 게 더 좋아요. 왜냐하면 귀가 잘 들리지 않으니까 시각에 집중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눈이라는 시각에 의존을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면에서 눈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한다. 그리고 신호를 주면서 이야기하도록 한다. 그리고 이제 상대방의 그 입모양을 읽으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또박또박 정확하게 입모양을 볼 수 있도록 최대한 또박또박 말을 해주도록 한다. 그리고 몸짓과 표정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도 좋죠. 자, 그 다음에 이 난청이 귀가 잘 들리지 않는 분께서 이해를 할 때까지 반복해서 말해주고 이해했는지 확인하도록 한다. 그리고 가능한 천천히 차분히 상냥하게 말한다. 그리고 난청이 좀 심해서 그렇죠. 보청기를 착용했을 때는 그 보청기를 어떻게 조절을 해주냐. 입력은 크게, 출력은 낮게 조절하면은 상대방의 말이 적당한 톤으로 잘 빨아들일 수 있게 된대요. 그러니까 난청인 대상자와 이야기하는 방법에서 잘한 요양보살 찾아라. 보청기를 착용하고 있을 때 입력은 크게, 출력은 낮게 조절해 주었다. 이런 요양보사가 정답이죠. 그리고 보청기의 전원이 항상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정답이에요. 그리고 이제 시각에 의존하는 정도가 많다고 했죠. 그러니까 불을 환하게 켜고 내 입모양을 볼 수 있도록 밝은 방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그렇죠. 마주보고 앉아서 내 입술을 볼 수 있도록 천천히 또박또박 말한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귀가 들리지 않을 때는 시각에 집중한다가 포인트였어요. 자, 그럼 이제 시각장애. 자, 이 세상에는 많은 장애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위험하고 그 다음에 가장 안타까운 장애는 시각장애가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온통 세상이 깜깜해요.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어요. 자, 그래서 시각이 이제 문제가 오면은 이 청각에 집중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시각장애인 분들은 청각이 매우 발달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비록 청각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가능한 가까운 거리에서 말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정면에서 이야기한다. 그리고 이제 물건의 위치를 알려주고 싶을 때, 그렇죠. 오후 3시 방향이에요. 오후 2시 방향이에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설명하면 이해를 잘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방향을 알려주고 싶어요. 그러면 또 이 대상자를 중심으로 오른쪽 소녀, 왼쪽 소녀 이렇게 설명하면 더 잘 이해하십니다. 자, 내가 팔을 잡을 거예요. 그런데 먼저 팔을 잡지 말고 청각에 의존하신다고 했죠. 제가 팔을 좀 잡겠습니다 라고 먼저 말을 꺼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신체적인 접촉을 하기 전에는 먼저 청각에 말을 하도록 한다. 자, 그 다음에 어떤 대상자이든지, 그렇죠. 쉬운 언어로 천천히 차분히 정확하게 말해주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좋죠. 자,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가 먼저 앞으로 끄는 듯한 자세를 취하는 게 좋아요. 먼저 이끌어야죠. 잘 보이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제 대피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는 일이 생겼을 때는 내용을 한 번 더 확인받도록 한다. 자, 우리는 이 5가지 감각이 있어요. 시각, 청각, 그래서 이제 시각, 청각, 그 다음에 후각, 미각, 그 다음에 촉각이 있죠. 이 5가지 감각에 문제가 없었을 때는 상관이 없었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하나하나 문제가 생겨요. 우리 뇌를 가장 많이 자극하는 것은 역시나 시각과 청각이에요. 우리가 누워서 자고 있는데 엄마가 불을 탁 켜죠. 야! 일어나! 자, 불을 킨 순간 시각이 자극을 받았어요. 뇌를 깨우죠. 뇌를 깨운다. 그 다음에 이제 엄마가 야! 일어나! 하는 소리에 또 뇌가 자극을 받았어요. 자, 그래서 우리 뇌를 가장 많이 자극하는 감각은 역시나 시각과 청각이에요. 그래서 이왕이면 다홍치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청각과 시각에 대해서 호소하는 단어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프신 분들은 진정이 필요해요. 안정이 필요해요. 그러면 어디를 안정시켜야 되냐? 그렇죠. 감각을 다스리고 있는 뇌를 안정시켜야 정말 휴식이 제대로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환자인 분들은, 그렇죠. 어둡고 조용한 곳에서 쉬게 해줘요. 그리고 절대 안정 딱지 붙이고 어두운 암실에 모시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어두우니까 시각이 자극을 받지 않아서 뇌가 진정이 돼요. 조용하니까 청각이라는 감각을 건들지 않아서 뇌가 진정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환자의 상태가 안 좋을수록 면회를 사절해요. 왜냐하면 면회 오면 얼마나 좋아졌어요, 나빠졌어요, 어땠어요 막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청각이 이제 예민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면회 왔는데 어두운 데서 얘기할 수 없죠. 그러니까 불을 켜고, 그러면 시각을 깨우니까 뇌가 또 자극을 받고, 그래서 절대 안정인 경우에는 면회를 사절하고 어둡고 조용한 곳에 환자를 머물도록 해서 최대한 환자의 상태가 좋아질 때까지 절대 안정을 유지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떠한 이유로 낮에 좀 자고 싶어요. 그럼 이렇게 환한 상태에서는 눈을 감고 자도 깊은 잠을 자지 못하죠. 그래서 이제 암막 커튼을 치고 불을 깜깜하게 한 다음에 이제 잠을 청하죠. 다 이게 뭐냐, 뇌가 이런 감각들과 다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뇌가 쉬어야 우리 몸이 진짜로 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한 감각이 망가지면 다른 감각이 그 감각이 했던 일까지 덤으로 더 하려고 촉각을 세우게 된다. 감각을 막 세우게 돼요. 자, 그럼 이제 언어장애가 있어요. 언어장애. 자, 언어장애는 주로 왼쪽 뇌가 말하는 뇌예요. 왼쪽 뇌는 말하고 그 다음에 기억하고 암기하는 능력을 가졌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왼쪽 뇌를
주로 공부하는 뇌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왼쪽 뇌가 손상되신 분들은 그렇죠. 오른쪽 팔다리가 마비가 오죠. 그래서 땡땡이 선생님 내일부터 방문 요양 나가실 대상자에 대해서 미리 인포메이션을 좀 드리자면 이분은 언어장애가 있어요 라고 말을 하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 이분은 왼쪽 뇌가 손상돼서 언어장애가 있구나. 기억력 장애가 있고 언어장애가 있네. 말을 잘 할 수 없네. 그러면은 오른쪽 팔다리에 문제가 있으니까 수저를 잘 못 들겠네. 그러면 그 수저는 내가 좀 들어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잘 배우신 에이스인 요양보호사 선생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 뇌가 손상되었을 때 말하는 능력에 문제가 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해하는 능력에도 약간 그 문제가 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기억력을 주로 관장하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언어와 기억력. 그래서 암기를 잘하는 사람들은 왼쪽 뇌가 발달이 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언어장애 대상자와 이야기하는 방법. 그렇죠. 천천히, 최대한 천천히 말한다. 시끄러운 곳은 피하도록 한다. 질문에 대한 답이 끝나기 전에 바로 다음 질문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미 중풍이라는 것은 중심이 되는 곳에 바람이 들어갔다. 그래서 좁은 범위든 큰 범위든 뇌에 손상이 온 거예요. 그래서 입력하고 출력하는데 빨리빨리 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텀을 두고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대상자의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서 이해하고 있음을 표현해야죠. 그래서 끄덕끄덕 추임새를 넣어준다. 자, 그 다음에 예, 아니오로 짧게 대답하도록 한다. 그리고 그렇죠. 이야기에 대해서 이해하고 수용하고 있음을 끄덕끄덕하는 추임새 넣어주는 거, 그건 좋다. 그리고 그림으로 표현하도록 하는 거, 그거 좋다. 그리고 오늘따라 언어적인 표현이 좀 괜찮았어요. 그러면은 잘하셨다고 칭찬해 주는 것도 좋다. 자, 그래서 우리가 왼쪽 뇌는 공부뇌고요. 오른쪽 뇌는 주로 운동뇌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제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은 오른쪽 뇌가 많이 발달한 분들이에요. 시공간 능력이 좋으신 분들이죠. 그래서 민첩하고 섬세한 운동을 잘하고 동작을 누구보다 더 세밀하게 민첩하게 할 수 있고 그림을 잘 그리고 운전을 잘하고 말을 잘 타고 기계를 잘 만지는 사람들은 대체로 오른쪽 뇌가 좋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오른쪽 뇌에 손상이 오면은 이 마비가 왼쪽 뇌 손상보다 더 많이 오고요. 전체적인 마비가 오는 경우가 더 많고요. 근데 이분들은 마비는 심하게 오는데 언어장애, 기억장애, 진압력장애는 없어요. 말할 수 있습니다. 단지 본인이 말을 하지 않으려는 것 뿐이에요. 자, 그래서 오른쪽 뇌가 손상되신 분들은 이 몸을 못 쓰는 대신 자기가 예전에 어떻게 하고 살았던 사람인지를 온전히 다 기억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울증이 좀 심하게 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항우울증 치료까지 함께 겸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판단력, 이해력 장애는 주로 치매 대상자를 생각하세요. 치매 대상자. 그래서 이제 어리석을지에 어리석을매. 이제 치매는 이 인지, IQ와 관계된 부분이 먼저 손상이 돼요. 그 부분이 먼저 손상이 되면서 운동을 담당하는 곳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초기든 중기든 말기든 그렇죠. 그 인지와 관계된 능력들이 먼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기억장애가 심하죠. 시간, 장소, 사람, 날짜, 때를 구분하는 능력이 떨어지죠. 자, 그래서 이렇게 치매가 있는 분하고 이야기할 때는 치매는 이 입력도 잘 되지 않아요. 입력. 그리고 꺼내 쓰는 이 출력에도 문제가 있어요. 출력도 잘 안 되고 입력도 잘 안 되는 게 치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짧은 문장으로 이야기를 이끌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그분의 속도에 맞추어서 천천히 이야기하도록 한다.
그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사용하는 거 이거 좋다. 비록 치매에 걸렸다 하더라도 그동안 살아오신 우리 사회의 어르신이고 이 시대 정신의 아버지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존중해야죠. 그래서 아이처럼 취급하거나 반말하거나 조롱하는 말투를 쓰면 안 된다. 그래서 항상 예의를 갖추어서 이야기한다. 자, 65세 이상, 노인성 질병자, 치매 중풍 화상,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요양 등급을 받은 요양 대상자들이에요. 그럼 요양 대상자는 우리에게 누구냐? 고객이에요. 고객. 자, 고객이란 뭐냐면 돌아올 고자의 손님 객자예요. 내 서비스가 좋아서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한다는 거죠. 손님이란 표현은 적당하지 못해요. 손님은 한 번 왔다가 언제 올지 기약을 할 수 없는 게 손님이에요. 그래서 사위를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존재다. 그래서 사위를 부를 때 100년 손님이라고 그래. 왜 그래요? 내 딸을 맡겼잖아요. 내 딸의 죽고 사는 거, 내 딸의 인생이 잘 되고 못 되고를 그놈에게 맡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놈에게 씨암탉을 잡아주고 막 상다리가 후리게 차려줘서 제발 내 딸 구박하지 말고 내 새끼를 행복하게 좀 해줘라 하고, 그렇죠. 약 먹이는 거죠. 그런데 닭다리 뜯어먹고 가서 집에 가서 막 두들겨 팼다. 그럼 막 가만 안 둬야겠죠. 그래서 사위를 어려워하고 그 다음에 100년 손님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에게서는 우리의 손님이 누구냐? 요양 대상자. 하지만 손님은 한 번 왔다가 마음에 안 들면 가버리고 언제 다시 올지 몰라. 그래서 손님이라기보다는 요즘에는 고객님이라고 해요. 고객이 무슨 뜻이냐? 돌아올 꽃자의 손님 객자. 또 오고 또 오고 또 온다. 그래서 단골이라고 하고 시멘트 고객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나를 믿고 나를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요양 대상자를 우리는 고객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을 존중하고 고객을 헤아리고 고객의 비율을 맞출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이 우리의 대상자와 언쟁하거나 싸우거나 조롱하는 말투를 쓰거나 하면 안 된다. 더군다나 더더욱 치매 대상자는 더더욱 예의를 갖추어서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아이처럼 반말하거나 조롱하거나 하는 말투를 쓰시면 매우 곤란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각각의 문제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 이제 배우는데, 판단력과 이해력 장애만 있는 게 아니라 집중력에도 문제가 있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면 주의가 산만하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을 주의력 결핍 장애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도 역시나 치매 대상자가 들어가요. 치매 대상자. 자, 그러면은 치매 환자하고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세요. 대상자와 눈을 마주친다. 명확하고 간단하게 단계적으로 이야기한다. 그리고 익숙한 사물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리고 단순한 활동을 먼저 제시하도록 한다. 그리고 이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자극적인 환경을 최대한 줄이도록 한다. 그리고 메시지를 천천히 조용히 반복해서 말한다. 그리고 주의력 결핍 장애에 대해서 이해를 구해야 돼. 이분이 어떤 나쁜 의도가 있어서 이렇게 산만한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뇌에 병이 있어서 오는 행동이다. 그렇죠. 대체로 판단력 장애, 이해력 장애, 주의력 장애, 진압력 장애는 어떤 분들이냐? 치매 환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치매 환자하고는 이렇게 말한다를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진압력이란 무엇이냐? 분별하는 능력이에요. 오리엔테이션 능력. 그래서 시간, 장소, 환경에 대해서 인식하는 능력이죠. 그래서 특히 때를 구분하는 능력이에요. 지금이 아침인지 점심인지 저녁인지 때를 구분하는 거. 그런데 이제 인지장애가 오면은 이 때를 구분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요. 그래서 지금 오늘이 며칠인지, 여기가 어딘지,
지금은 무슨 계절인지, 지금이 아침인지 점심인지 헷갈려 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진압력 저하, 진압력 장애가 있다라고 말을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때를 구분하는데 문제가 있는 분들과 이야기할 때 때를 알려주는 게 좋아요. 어차피 인지가 없잖아. 인지가 떨어져 있는데 뭐 아무렇게나 말하면 되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또 까먹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개똥이님 아침 8시에요. 아침 드시죠? 개똥이님 12시에요. 점심 드시죠? 개똥이님 2시에요. 우리 산책 갈까요? 이렇게 예의를 갖추어서 말한 요양보살을 찾으세요. 그분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이름과 존칭을 사용하고 일관성 있게, 자, 일관성이라는 말은 규칙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이런 뜻이에요. 자, 우리가 어렸을 때는, 애기였을 때는 감각으로 엄마와 환경을 이해를 했어요. 감각에 의존해서. 그런데 이제 3살이 넘어가서 5살, 6살 이제 성장을 하면서는 이제 논리적인 뇌가 커지게 되죠. 그래서 이성적으로 사물을 이해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논리적인 말과 그 다음에 논리적인 분석을 통해서 이제 내 주변을 이해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치매가 와서 인지력에, IQ에 문제가 생기면서는 이제 남는 게 이제 뭐냐, 감각이에요. 감각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감각을 길들여 주는 거죠. 그렇게 길들여 주기 위해서 우리는 일관성 있게 대한다, 규칙적으로 대한다, 정해진 시간표를 짠다. 이게 다 무슨 뜻이냐? 길들이는 거야. 근데 어디를 길들이냐? 여기에서는 그렇죠, 우리 뇌를 길들여요. 뇌의 감각을 길들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상자가 이런 말을 하면은 성공한 거예요. 아, 이맘때 되면 먹으라고 뭘 주던데 오늘은 아무것도 안 줘? 이러면 성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치매 환자를 돌볼 때 그렇죠, 항상 규칙적인 시간표를 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시간, 장소, 사람, 날짜를 넣어주는 말을 자주 해준다. 그러면은 인지를, 이것도 자극하는 말벗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표현은 적당하지 않다. 그래서 개똥이 어르신님 아침 8시에요. 아침 드시죠? 12시에요. 점심 드시죠? 2시에요. 우리 산책 갈까요? 이렇게 때를 구분하는 말을 넣어주도록 한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모든 물품에 이름표를 붙이고 주의사항을 설명하는 그림을 붙여주도록 한다. 자, 여기에 이제 뒷부분으로 가시면은 우리가 치매에 대해서 또 별도로 배웁니다. 그 부분에서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